여러분은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에 너무 익숙해져서 아마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. 폰은 도대체 왜 직사각형 모양인 거죠? 예를 들어 왜 사각형이나 둥근 모양은 아닌 걸까요? 아니면 장갑을 끼고 있을 때는 왜 사용할 수 없는 거죠? 화창한 날에 폰을 사용해 본 적 있나요? 네, 화면의 밝기를 최대로 올려도 소용이 없죠. 이것에 대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? LCD 화면은 사실 더 나은 색 재현을 위해 가시성을 희생합니다. 직사광선에서도 선명한 그림을 보여주는 화면이 있지만 그것들의 색 품질은 훨씬 안 좋아요. 그 대부분은 GPS 내비게이터와 시계에 사용됩니다.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화면 내용을 봐야 하니까요. 반면에 폰 제조업체들은 여러분이 그들의 제품으로 영화를 보고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죠. 그래도 눈부시는 태양 아래에서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. 스마트폰을 충전하는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노트북에서는 그 반대예요. 그 이유는 발열 때문입니다. 스마트폰은 작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축적하는 모든 열들은 배터리로 가게 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배터리가 손상을 입을 수 있죠. 충전하는 동안 폰 또한 열을 받게 되기 때문에 폰을 사용하면 폰의 수명이 단축될 수 있어요. 노트북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나머지 부품들과 잘 격리되어 있고 열은 그 주위를 지나갑니다. 그리고 배터리의 충전을 계속 유지하면 서비스 시간이 길어지니까 자유롭게 플러그를 꽂고 원하는 모든 걸 작업하세요. 전기 자동차를 완전히 충전하는데 1시간이 걸리는데 훨씬 작은 스마트폰 배터리를 충전하는데 적어도 시간이 비슷하거나 더 오래 걸린다는 게 좀 불공평하지 않나요? 전기 자동차에는 충전 중에 과열되지 않도록 해주는 별도의 냉각 시스템이 있는 대형 배터리가 있어요. 스마트폰도 고속으로 충전해도 녹지 않기 위해 성능 좋은 냉각이 필요해요. 하지만 그러면 무게가 더 무거워지겠죠? 그리고 충전에 대해서 말인데요. 추운 데서 스마트폰을 충전하면 평소보다 느리게 충전되는 걸 볼 수 있어요. 이건 충전할 때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인데요. 최적의 작업을 위해서는 일정 범위의 온도가 필요한 만큼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우면 폰은 느리게 충전돼요. 폰의 전반적인 성능도 저하되니까 중간의 상태로 유지하는 게 좋아요. 여러분은 아마도 스마트폰과 컴퓨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여러분의 수면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. 하지만 현대 기기에는 안구 보호 모드나 편안한 눈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. 블루라이트의 일부를 차단하여 화면을 노랗게 만들지만 눈과 뇌를 쉬게 해주죠. 특히 전체 색채 팔레트가 필요 없는 문서 작업 시에 유용합니다. 동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하고 재미있는 사진을 감상하고 할 때만 끄고 남은 시간 동안에는 켜두는 것이 가장 좋아요. 이제 검은색 대신 주황색이나 핑크, 노랑이 대세다 하는 표현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스마트폰 같은 기기들에 어울리는 표현일 것 같아요. 다른 색상 선택권이 있을 때도 검정색은 거의 항상 후보군에 들죠. 그건 검정색이 어떤 곳에도 잘 어울리는 보편적인 색상이라서 그래요. 여러분은 녹색과 파란 옷을 입고 오렌지 톤의 방에 앉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검정색 스마트폰이나 검은색 TV는 여전히 괜찮아 보일 거예요. 흰색과 회색도 마찬가지예요. 이 세 가지 색들은 다른 색과 잘 어울리죠. 이제 보통의 스마트폰과 동등하게 보통의 태블릿 PC를 볼까요? 살펴보세요. 기다려줄게요. 보셨어요? 좋아요. 후자는 훨씬 크기가 크고 더 나은 컴퓨터 사양을 갖고 있지만 여기 우리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보다 여전히 저렴해요. 무선 칩이 폰에는 있고 태블릿에는 없기 때문입니다. 무선 칩은 아마도 스마트폰에서 가장 복잡한 부분일 거예요. 전 세계 수십 개의 다른 주파수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하고 여러분이 세계 어느 누구와도 쉽게 대화할 수 있게 넓은 범위를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. 반면 태블릿은 무선 칩이 필요하지 않아요. 와이파이 칩을 갖고 있어 단 2개의 표준적인 글로벌 주파수 범위에서 작동하고 몇백 킬로미터를 아우르죠. 따라서 비용의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. 겨울에 우선 장갑을 벗고 나서야 누군가에게 걸려온 통화를 받을 수 있다는 건 성가신 일입니다. 아니면 콜을 이용해도 되죠. 화면은 전도성 물질에 반응하며 약간 질척질척해도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센서가 동시에 작동될 수 있어요. 장갑은 전기를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맨손을 이용하거나 손끝에 특별한 기능이 있는 장갑을 사야 해요. 그 장갑은 손가락을 흉내내기 위해 고무와 전도성 파우더로 덮여 있어요. 기기에 문제가 생겨 기술 지원팀에 연락하면
그들이 제일 처음으로 하는 질문이 껐다 켜봤나요죠? 이상한 것 같지만 실제로 효과가 있거든요. 기기에서 어떤 프로세스를 실행할 때도 하다못해 그걸 끌 때도 흔적은 남습니다. 더 많은 프로세스를 실행하고 닫을수록 장치 메모리에 더 많은 흔적이 남게 돼요. 그리고 어느 순간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죠. 장치를 재부팅하면 불필요한 잔여물을 모두 제거할 수 있고 장치의 작업 능력을 최적화할 수 있어요. 여러 문제를 완전히 피하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 재부팅하면 좋습니다. 이제 스마트폰을 잘 살펴보세요.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하신 적 없겠지만 이 직사각형의 모양은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. 이 모양이 여러분이 원하는 모양이에요. 직사각형은 스크린으로 쓰기에 가장 편리한 모양이거든요. 방향성이 있어서 여러분은 원하는 대로 폰을 돌릴 수 있고 화면에 적용될 거예요. 예를 들어 화면이 둥글어서 윗부분이 제자리에 올 때까지 계속 손으로 돌려야 한다고 상상해보세요. 어휴. 다음으로 여러분의 주머니에 멋지고 아늑하게 들어맞죠? 주머니는 넓이보다 깊이가 더 깊기 때문에 폰이 길면 거기에 완벽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. 정사각형이나 원형이라면 더 불편할 거예요. 한편 직사각형은 다루기도 훨씬 쉬워요. 손바닥에 딱 들어맞고 둥근 모양이나 정사각형 모양보다 느낌이 좋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변에 종이, 책, 사진과 같이 직사각형의 모양이 있는 게 익숙해요. 동그란 모양의 화면이 있다면 그건 정말 이상할 것 같아요. 원형 및 사각형 스마트폰을 만들려는 시도가 있긴 했지만 추측할 수 있듯이 성공하지 못했죠. 스마트폰으로 저 멋진 달 사진을 찍어본 적이 있나요? 그렇다면 그 실망감이 어떤 건지도 알겠네요. 맞아요. 여러분이 밤하늘에서 본 그 아름다운 천체가 그 작고 흐릿한 흰 점으로 나타난 거예요. 스마트폰 카메라는 이 찬란한 아름다움을 잡아낼 수 있을 만큼 빛에 민감하지 않아요. 제조업체가 일반 스마트폰 사용자에겐 전문적인 사진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최고 품질의 사진과 사용 편의성을 맞바꾼 거죠. 그러니 숨이 멎을 듯 별이 총총한 하늘 사진을 찍고 싶다면 특별한 렌즈가 달린 DSLR을 구입하는 게 좋겠어요. 현재 대부분의 스마트폰은 후면과 전면 카메라를 모두 갖추고 있지만 이 둘의 화질은 차이가 많이 나죠. 고화질 카메라는 폰 내부에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. 제조업체는 그 공간을 절약하기 위해 장치 전면에 더 작고 더 저렴한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한 거고요. 대신 스마트폰 자체의 성능을 향상시켰으니 상호 보완적이라고 할 수 있죠. 어쨌든 전면 카메라는 대부분 셀카용으로 쓰이고 여러분이 그걸 포스터에 인사할 건 아니잖아요. 폰이나 컴퓨터를 껐다가 다시 켜면 부팅 프로세스가 굉장히 느려 보일 수 있어요. 왜 그냥 바로 시작할 수 없는 걸까요? 장치를 끄면 단기 기억 장치의 모든 것을 버리게 됩니다. 기기의 머리를 세게 때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. 여러분이 했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부팅할 때 다시 기억해내야 하죠. 그래서 장치가 깨어나서 정상 속도로 작동하기 시작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. 많은 최신 스마트폰들은 헤드폰 잭을 없앴죠.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. 우선 폰의 상단이나 하단에 3.5mm 잭이 없으면 장치 자체를 훨씬 더 얇게 만들 수 있어요. 이것이 현재 폰에서 가장 두꺼운 부분이니까요. 그리고 두 번째로 방수가 요즘 유행인데 헤드폰 잭은 스마트폰 본체의 틈새 구멍이잖아요. 자연적으로 그곳으로 물이 쉽게 들어갈 수 있으니 잭을 제거하면 폰은 방수가 되죠. 어둠 속에서 플래시로 사진을 찍을 때 스마트폰 플래시가 실제 사진을 찍기 전에 여러 번 깜빡이는 것을 눈치채셨을 거예요. 필름이나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옛날 사진 속에 그 무시무시한 붉은 눈 기억나세요? 그건 카메라 플래시가 딱 한 번만 번쩍여서 그런 거예요. 어둠 속에서 눈의 동공은 더 잘 보고 더 많은 빛을 잡기 위해 커집니다. 그때 카메라 플래시를 반사하면 정목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. 스마트폰의 경우 첫 번째 짧은 플래시는 밝은 빛으로부터 동공이 수축하게 하고 그 다음에야 기기가 사진을 찍어요. 그러고 나면 공포영화 괴물 같아 보이지 않게 되죠. 적어도 눈은 말이에요. 농담입니다.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도 공유해주세요. 그리고 여기 여러분이 즐길 수 있는 다른 동영상들도 많답니다. 왼쪽, 오른쪽 중 하나를 클릭하셔서 밝은 면과 함께 하세요.